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북한 이번엔 내부 폭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미북 회담의 결렬은 아마 후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.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 김정일이가 통치를 하던 시절에는 거의 70년대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간은 철저하게 운둔의 정치를 했습니다. 김정일이는. 뭐 육성이 공개된 것도 당시에 이 영적 조선민족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 한마디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김정은이는 등극을 하고 나서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대담하게도 나왔습니다. 굴 밖으로. 그 굴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 무엇이냐?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제 팩트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거든요. 육자회담 가지고 얼마나 끌었습니까? 거의 15년 이상을 허송세월을 보냈거든요. 그 육자회담은 철저하게 이 자국의 이익으로 시작이 됐지만, 물론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그 핵을 없애자,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보자,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, 육자회담은 사실은 미국의 외교 역사에서 흑역사가 돼버렸습니다. 흑역사. 안 됐지. 그게 바로 육자회담에 결정적으로 가지고 논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. 그런데 김정은은 대담하게도 나왔습니다. 미국하고 손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이를 굴 밖으로 끌어냈죠. 그게 바로 이제 작년도 1차 싱가폴 미북 회담입니다. 저희도 1차 회담이 있고 나서 아하 이것 봐라, 이거 진짜 두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는 진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까? 또 하나는 과연 미국의 제재를 풀까? 미국이 제재를 풀까?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수없는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풀까? 이번에 하노이 회담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미국과 동조하는 동맹들의 그 무서운 발톱을 보게 된 겁니다.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노이 회담 결렬은 앞으로 김정은 사망 시대의 예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엔 북한 내부 폭동이 가능하다라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. 더군다나 북한은 이 미국에 대한 이번에 최선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장군님께서는 미국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 나름대로 미국의 이 발톱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이제 3차 미북 회담이 열리려면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까지 내놓아야 되냐면 지금 동창리 미사일 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 안에 있는 지하 핵시설까지 다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? 하물며 그 핵탄이 어디 있는지까지 내놔야 됩니다. 이제는 3차 미북을 하려면 또 핵탄두가 어디 있는지, 더군다나 핵 기술자들 리스트,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도 내놔야 돼요. 재래식 무기는 둘째 치고라도.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면 왈가닥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. 과연 북한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
핵심 무기들을 내려놓을까요? 절대 죽어도 안 내려놓습니다. 그러니까 그제 한번 뉴스 보십시오.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급하니까 그 2호 군량미, 그 군량미 같은 거는 다 일반 사람이고 훔치면 무조건 총살이에요. 그냥 군량미는. 그 김정일 때도 김정은 유은혜도 있습니다. 김정일 유은혜도 있어요. 김정은이한테 아무리 고난의 행군 뭐 100만 명, 2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군량미는 건드리지 말아라.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2호 군량미를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아주 위미하는 게 굉장히 하는 바가 큽니다. 결국 하노이 회담의 미북 회담은 이 김정은 시대의 그 내리막길, 이 내부에 그 산재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 폭발하는 하나의 시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북한요, 이번에 하노이 회담 요구 끝나고 나서도요, 다 알아요.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뭐 물밀듯이 들어가니까. 왜 그러냐면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연변에 있는 연길 동북 삼성에 있는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수품 중에 왜 USB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 그 안에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회담이 결렬된 소식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. 북한은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소문이 퍼지면 아주 급속도로 퍼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. 1차 그 싱가포르 미북 회담했을 때 뭐 얼마나 북한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장군님 앞에 트럼프가 무릎을 꿇었다는 등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?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이번에 그 이제 미북 회담 미국하고 하면은 봉쇄가 좀 풀리겠구나. 이제 봉쇄. 응? 북한은 뭐 6.25 끝나고 지금까지 선전선동의 핵심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우리 반공화국 모략 책동의 근간이 봉쇄 정책이었다고 그랬거든. 그래서 이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나오고 자력갱생 강고분투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왔습니다.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한탕 맞은 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구호가 뭐냐 지금 북한 내부에 다시 한번 자력갱생, 다시 한번 강거분투, 다시 한번 우리가 자력갱생 강거분투 하자. 야, 믿을 게 못 된다 이제. 그리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자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2의 고난의 행군은 거의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. 북한에서. 지금 그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. 북한 내부에. 우선 이번 미북 회담에서 절대적으로 김정은이를 엿먹이게 했던 혹은 그 전략을 간파하지 못했던 뭐 김영철 그다음에 최선희 이런 그 밑에 놈부터 치기 시작할 겁니다. 아주 대굴욕이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이 숙청을 통한 그 외교 라인들을 아주 바꿔버릴 겁니다. 이제 그리고 이 북한 내부에 대한 공포 정치 확대, 요거밖에 없어요, 사실은. 그 다음에 그 공포 정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약탈이거든, 약탈. 지금 당 중앙위원회가 제3호 총사안에 달러가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응?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불과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던 기름, 그거를 이 40%대로 낮췄어요. 그리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쪽으로 하던 부분들도 다시 유엔이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다가 외교관들 어떻게 했습니까? 면책특권 있는 외교관들까지도 몸수색을 해서 달러를 몇백 달러 이상을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지. 외화벌이가 안 되는 거야. 거기 중국이나 동남아나 여기에 나가 있는 북한 음식점들 거의 폭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, 아마도. 엄청나게 외화벌이였거든. 거기다가 몰래 보내던 석탄, 철광석, 니켈, 티타늄 이거 싹 다 막아버렸죠. 그러니까 북한이 오죽하다 보니
이 동해상에서 환족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공포 정치의 확대, 그 다음에 이 돈 있는 자들에 대한, 북한에 알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재산을 몰수하는 거. 그 외에는 왜 그렇게 특히 답이 없어요.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해외에 이제 저 노동자들 많이 나갔거든요. 한 3만 명 나갔어요. 그 러시아도 올해 6월 달까지만 하고 무조건 철수하라고 딱 명령 내렸어요. 그 러시아 노동자들이 북한에 보내주던 외화가 엄청났거든. 자, 이번에 김정은이가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. 우리는 단 1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이, 북한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인데, 핵심적으로는 에너지, 기름,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두 번째는 외환난, 달러가 없어요.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거예요.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든 미국한테 좀 어느 정도 중국하고나 뭐 러시아하고 그 주변 국가 어느 정도 석탄이나 요거 좀 팔게 좀 해줘라. 뭐 이제 이런 건데,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딱 그 생각을 했죠. 또 트럼프 행정부도 볼턴을 딱 참석시키면서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. 너 까불면 우리 가만 안 있어. 우리 미합 중국이야. 이런 발톱을 보여준 건데, 자,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포 정치와 이 약탈. 자, 북한이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가자고 하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. 또, 이거 지금 간신히 한 20년 이상 장사로 자리를 좀 잡았는데, 북한이 이제 배급 안 줍니다. 아예 안 준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장사로 좀 자리를 잡고 먹고 살았는데, 이거를 또 그 중간에 빼가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인민보안성, 뭐 장마당 관리지도원, 요런,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경찰이지. 걔네들도 그 장사하시는 북한 분들의 그 삥을 뜯어서 상부에도 납부해야 돼, 또.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더해지면 더해졌지, 어려움이. 나아질 기미는 안 보입니다, 앞으로, 아예. 소재 이야기인 것처럼 김정은이가 핵탄두, 핵기지, 이 지하시설, 생화학 무기까지 내놓는다는 전제하에는 또 모르겠지만, 그러면 이 3년이 후딱 갑니다, 이 시간이라는 게. 저는 여러분, 북한에서 비명사, 그 다음에 이제 타사, 매 맞아 죽는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은 줄 압니까? 바로 인민보안성 직원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막 경찰들. 인민보안성 안전원들이 굉장히 많이 퍽치기 같은 걸 당합니다. 왜? 자꾸 장사꾼들 삥을 뜯고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모함해가지고 돈을 약탈하고 강탈하고. 그러니까 북한의 공권력은 이미 전에 썩었습니다. 이미 전에 북한의 공권력은 썩었어요. 그 공권력이 지금도 마약으로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. 그러면 앞으로 공권력의 그 횡포는 더 할 거라고요. 그런데 지금요, 북한이 좀 있으면 보십시오. 기름값 오르지, 쌀값 오르지, 안 오를 게 없어요. 물가 다 오르게 돼 있어요, 지금은. 그러면 북한의 이 장마당이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아마 인민보안성 들이칠 확률도 높아요. 사실 인민보안성 그 분주소라고 그러는데, 그 보안성 분주소가 불에 탄 경우도 있어요. 그걸 언론에 알려줘서 그러지. 지금 북한 인민들은 극에 달아 있거든. 앞으로 극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. 여러분, 몇 년 전에 그 중국으로 무장탈령을 해가지고 이 총기 사건을 냈던 인민군들 아시죠? 무장탈령 사건.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. 저는 아마 국경에서 한번 이 밀수꾼들, 북한 밀수꾼들하고 이제 북한 인민군들하고 소규모 이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
자,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북한에서 폭동이 가능하냐?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도 이 북한이 당간부들이나 인텔리 이 사람들이 깨어난 게 장성택 사건이에요. 장성택 사건 때문에 이러다 다 죽겠구나. 김정은이는 뿌리가 없습니다. 예? 뿌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40, 5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좀 쫙 포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은 김일성, 김정일로 이어지는 그 뿌리 줄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북한의 인텔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어찌되었든 저는 3년 안에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핵 리스트나 핵탄들을 공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, 안 할 겁니다. 안 할 겁니다. 저는 이번에는 북한의 폭동, 물론 저희도 북한의 그 폭동을 좀 유도했던 적도 있어요. 뭐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까모, 북한의 동상을 까는 모임 만들어서 북한 내부의 동상을 까기로 했던 적도 있고, 뭐 지금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이 제3국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에는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이거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, 이게. 예. 그러면 과연 북한이 매달 건 누구냐? 문재인 정권입니다. 문재인 정권. 남북 경협. 이게 쉬울까요? 쉽지 않습니다. 문재인 이거 쉽지 않아요. 이거 미국하고 풀지 않으려면. 중재자 역할, 운전대론. 아이고, 미국이 어떤 사람들인데. 제가 전방송에도 이야기했죠. 미국에다가 그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반미,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대북 그 경협, 유엔을 그 안보리의 제재, 그거를 위반하는 것들 다 미국에 보내야 돼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3년 내에 트럼프는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. 북폭할 것이다. 라는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